반갑습니다. 날이 엄청 추워졌어. 겨울이 돼가지고, 그지? 이제 우리가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리야. 겨울이 됐다는 소린. 그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수업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오늘은 89페이지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다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간단히 그냥 좀 정리만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자, 일단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에 그대로 이어져서 오는 건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해보자면, 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게 결렬이 되고 뭐 유엔에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결국은 북한 쪽은 유엔의 그 사항을 거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엔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었다 그랬지. 결국은 가능한 지역이 어디야? 이 미국 군대 지배를 받고 있는 38도선 이남 지역에 우리 지금 여기 남쪽 지역이었고, 결국 이 남쪽 지역에서 몇 년도에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됐단 말이야. 총선거라는 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역구로 획정을 짓고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는 이제 김구 선생이 중심이었던 임시정부 계열은 참여하지 않았어.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단독정부 구성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 총선거에는 임시정부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임시정부 세력 이외에도 다른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 그지?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가 구성이 돼? 의회가 구성이 되지, 그렇지? 의회, 뭐 국회 같은 말인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자, 국민 대표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만들어야 돼?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만들 거고 뭐 이런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야 되잖아.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법이 뭔 거야? 헌법이지, 헌법. 그래서 요 초대 의회는 뭐를 만드는 작업에?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2달 정도, 약 2개월 정도 타이트하게 이제 일을 하셨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쨌든 되게 좀 존경의 마음이 좀 담겨 있죠, 어쨌든. 그래서 2달간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헌법을 며칠 날 공포를 하게 되는 거야. 48년도 7월 17일 날 만천하에 우리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되는 거지. 헌법 제정 뭐 이렇게 친다는 거야. 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그래서 제헌절이라고 하는 거지. 7월 17일을. 지금은 빨간 날이 아니어가지고 니네가 뭐 조금 기억에 잊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7월 17일 날 쉬었잖아. 빨간 날이어서. 그지? 이거 쉬는 날에서 풀린 지 몇 년 됐지. 어쨌든 이래서 7월 17일 우리가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제헌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초대 의회를 헌법을 제정한 의회다. 그래서 일대의회 이런 표현보다는 헌법을 제정한 의회다. 그래서 제헌의회 또는 제헌국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지? 그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는 어떤 형태? 야, 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임시정부 세력이 뭐 정치 권력 요번 선거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이전에 벌써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적이 있잖아. 언제?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 그때 임시정부 수립할 때 벌써 향후에 나라를 만들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처음에 임시정부 만들 때는 거의 대다수의 독립운동 세력이 동의를 한 거잖아, 그 내용에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앞에서 공부한 거야. 생각해보면 입헌군 주제 국가가 아닌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로 예전에 합의를 한 적이 있잖아. 그리고 또 사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쪽을 관리하던 나라도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뭐 미국식의 대통령 중심제 이런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건국된 만들어진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중심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명시를 한 거지. 그래서 그 교과서 맨 밑에 보면 1조에 뭐라고 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고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초대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대통령 선출하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헌법이 처음 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2021년 헌법이 될 때까지 9번의 개정이 있었거든. 9번. 우리가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 공부하면서 그 얘기도 좀 나오게 될 건데 9번 개정이 있는 동안에 조금 많이 바뀌어왔어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선거로 대통령을 뽑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그렇잖아. 이때 당시엔 사실 우리나라 수준이 뭐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고 국가 수준이 뭐 역량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은 국민 대표의 이제 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간선제지. 그치?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이 돼서 이승만이 선출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며칠이냐? 그게 48년도 8월 15일. 15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어떤 나라? 대한민국의 수립 또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되찾은 지 몇 년 만에 정확히 만 3년 만에 건국을 선언한 거니까 상당히 뭐 이날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약 35년간 진짜 이날만을 기다려온 거잖아. 일제 지배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국가 건설을 꿈꿨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이날이 꿈이 실현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48년도 8월 15일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2021년 10월 현재 이러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이거 상식이다.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오케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 건국한 날이 언제? 8월 15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유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시스템에 권고사항대로 나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고해 12월에 48년도 12월에 대한민국 이 영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어디다? 이 대한민국 정부다 하고 공식 승인을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정통성을 우리가 갖게 된 거지.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말고 무언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인 거지. 그치? 뭔 거야? 북쪽 말이야. 북쪽 있잖아. 우리 위에. 그치? 그럼 걔네는 나라를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자고. 오케이? 얘들은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얘들은 48년 9월 9일일 거야. 9월 9일 날 얘네 정식 명칭이 뭐야? 얘네 북한 아니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야. 얘네들 이거를 선포를 한단 말이야. 얘네들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냐 뭐 공산주의자의 문제가 아닌 거야. 스스로 국민이 주인 된다고 믿으면 민주주의인데 얘네 지들도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해.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얘네는 48년도 9월 9일 날 나라가 우리 8월 15일 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8월 15일 날 나라를 만들었는데 약 한 20일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지 북쪽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뒤에 한 이유는 평생 동안 이 분단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남쪽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북한은 이 남북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린 이유가 뭐 때문이래. 남한이 우리가 밑에서 먼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네는 할 수 없이 만들었고 이 분단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개소리고. 왜냐하면 나라가 무슨 오늘 만들자 그래서 딱 만들어져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했던 건데 북한도 준비가 다 끝나 있던 거야. 누가 권력을 잡고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 미국 군대가 지배하고 북쪽에서 소련 군대가 지배할 때 남쪽은 현상유지 전략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운영이 돼가는 그런 걸 원했다면 북쪽을 지배하던 소련 군대는 좀 달랐단 말이야. 소련 군대는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지역을 장악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어.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가장 크게 세력을 성장시키고 움직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소련에서 같이 내려왔던 청년이었던 김일성이야. 그래서 김일성이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그러니까 뭐 국가조직도 아니고 좀 애매한 조직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국가 체제처럼 막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뭐 아저씨들이 막 나라일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인민위원회라는 걸 잡고. 그리고 걔네는 막 토지제도 개혁하고 막 사람들 거 다 부잣들 거 막 뺏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북쪽에서. 어차피 나중에 다 국가 거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초창기 소련 군대 지배를 받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친일파 때려잡고 막 친일파들이 부자로 갖고 있었던 재산 뺏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막 폭발이지.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뭘 알아. 그냥 뭐 쟤들 거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주면 최고지 일종의. 그래서 막 북한에서 김일성과 그 공산당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었다고. 그래서 그 힘을 등에 업고 모든 권력을 누가 김일성의 권력을 잡고서 장악을 한 다음 남쪽에서 국가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빠르게 얘네도 그 임시위원회 조직을 뭘로 바꿔서 국가 조직으로 바꿔가지고 국가를 선포를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민족 두 국가 체제가 된 거지. 48년도부터.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스스로 얘기하는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진 건데 그해 12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엔이 남쪽의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얘는 반정부단체가 돼버린 거지. 국제사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통이고 저 위에는 지금 원래 우리 땅을 얘네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 되찾아와야 될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또 조금 바뀐다. 현대사에 와서 한 90년도 지나가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그건 그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89페이지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라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 공부했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48년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을 하고 한 달 있다가 48년도 8월 15일 국가 건설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시작이 됐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었고 민주공화국 형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오케이 말이? 그래서 요 얘기 89페이지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요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에 대해서 9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야 여기 좀 분량들이 많고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선생님 좀 마음이 급한데 아무튼 좀 핵심만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나갈 테니까 니들도 열심히 따라 하자. 오케이? 수고했어.